공대에 관하여 최첨단보다는 로우테크 분야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여기서 로우테크라는 것은 사무실이나 연구실보다는 현장에서 더 뛰어야 하는 분야들을 의미한다. 하이테크는 경쟁자가 너무 많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서 대기업의 부품화가 되기 십상이고 들어갈 만한 회사들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다. 로우테크는 경쟁자가 많기는 하여도 이론까지 겸비하고 최신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공대 출신자들은 뜻밖에도 그 분야에 적다. 공대 출신자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날로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라. 공대 출신자가 넥타이 메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순간 그의 앞날은 어두워진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내가 경험적으로 접해본 공대 출신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원래 취미나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공대에 들어갔고 이 졸업 후에는 그럭저럭 관련 회사에 들어가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여온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어쩌다 보니 혹은 취미가 있어서 공대에 들어갔으나 호기심이 왕성하여 학점하고 상관없이 용돈 써가면서 이 전자공학을 예로 든다면 아두이노, PLC 등등을 스스로 배웠고, 이 건축과를 예로 든다면 방학때 건축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면서 현장 지식을 익혔고, 이 졸업 후 취직 후에도 회사에서 시키지 않는 분야까지 알고 싶어서 이 구글링을 열심히 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깔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이다. 나는 그들이 인류대학 출신이건 박사학위고 나발이고 무슨 학위와 경력을 갖고 있던 간에 대부분 장기판에 졸로 본다. 그들은 대기업에 남아있는 게 좋으며 사업가가 될 생각은 조금도 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 분야에서 AS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부들 좀 해라.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차량 리프트 같은 경우 언제 고장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므로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 중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까지 해야 하는데 이 기기 전체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모르는 선무당인 경우가 태반이므로 현장에서 헤매게 된다. 그렇지만 자기 실력의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워라밸 얘기하면서 그만둔다. 이 소방의 경우에는 관련 법부터 꽤 뚫고 화재 안전 기준들도 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 전기와 기계 모두 알아야 하고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는데도 아마추어가 태반이다. 심지어 소방에서 최고 지위로 지는 소방시설 관리사들 10명 중 9명은 이 점검을 하는 것만 알고 관리와 유지는 모른다. 이 전자제품 AS의 경우 교육을 받은 제품 이외에는 잘 모른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너 공부들 좀 해라. 매뉴얼에 따라 교체하고 그러는 게 무슨 기술이냐, 고장이 왜 나는지, 고장을 방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대체 부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할 것 아닌가. 일반적인 아줌마, 아저씨보다는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 수준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면 안 된다. 무엇인가 고장이 나면 외부 전문업체를 부르면 된다고? 그렇게 외부 전문가를 부르는 일은 중학생도 할 수 있고 격리 직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거의 모든 자동차들을 스캔할 수 있는 오텔 진단기를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는가 하면 이른바 정비사들이 종종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 때문이다. 진단기에서 모듈이 이상하다고 나와서 이 모듈을 바꾸고 고쳤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비사냐? 이 모듈이 왜 에러가 나는지 파고 들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시간이 없다고? 게임할 시간은 있고.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었다. 참고로 이 글은 2011년 9월 14일에 세이노의 가르침 카페에 올렸던 글이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심청이는 효녀인가 라는 토론 학습이 예전에 있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초등 꼬맹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로 삽입된 내용인 것 같은데 성인들에게도 쓸모는 있다. 심청은 효녀가 아니라는 시각에서 주장되는 내용들은 심청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눈이 떠지게 되기를 바랬다고 하지만 눈이 떠진 아버지에게 과연 그게 기쁜 일이었겠는가?
오히려 딸을 잃은 슬픔에 평생 마음 아파하며 살았을 것 아닌가. 효녀라면 평생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아버지의 눈이 되어야 했다. 인당수에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간 것부터가 효녀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등등이다. 뭐 그럴듯하지 않는가. 이 심청 이야기는 워낙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고 있다. 판소리 심청가를 보면 심청은 일을 하지 않고 밥을 빌어먹고 다녔는데 집을 오래 비우면 아버지에게 무슨 사고가 날까 걱정되어 그랬었고 밤마다 아버지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던 중에 계시를 받아 인당수로 가기로 결심한 것이지 어부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도 아니다. 인당수에 빠진 뒤 그녀의 효심에 감동한 용왕이 그녀를 다시 살려서 연꽃에 태워 지상으로 보내게 되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느 왕이 그녀를 보고 배필로 삼게 되고 왕비가 된 그녀는 맹인 초청 잔치를 열게 되며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신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장님들이 눈을 뜨게 되며 심지어 눈먼 짐승들도 눈을 뜨게 된다. 모든 판본들은 권선징악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판본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심청은 늙은 맹인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지긋하였다. 지긋지긋하였다. 젊은 나이에 농사일 하기는 싫고 하루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맹인 아버지 수발을 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허구한 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지겨웠다. 아버지는 공양미 300석을 절에 바치면 눈이 떠진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어떤 땡추 중에게서 듣고 나더니 매일 공양미 타령만 하는 게 진절머리가 났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지만 밥을 빌어먹으러 다니면서 총각들과 노닥거리는 게 더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인당수에 사는 용왕이 결혼을 아직 안 했으며 원하는 이상형이 효심이 지극한 젊은 여성이라는 글을 보게 된다. 그때부터 심청은 어떻게 하면 인당수에 가서 용왕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중 어부들이 인당수에 바칠 인신 제물로 처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심청은 어부들이 준다는 쌀 300석으로는 아버지 계안수술 병원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어부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 인당수에 빠지면 용왕을 만날 테고 공양미 300석으로 아버지 눈을 고쳐주려는 효녀로 소문이 나면 용왕도 감동하여 자기에게 프로포즈하여 줄 것으로 믿고 인당수에 자진 투신하게 된다. 이 투신 직전 심청은 소문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하늘이시여 제 소원은 오직 우리 불쌍한 아버지가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라고 외치고는 물속에 뛰어든다. 그 광경을 지켜본 어부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각자 블로그에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올리고 여러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린다. 심청이 투신 직전 벗어놓은 다 떨어진 고무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은 각 언론에 보도되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투신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서 삽시간에 수백 명이 보게 된다. 그리하여 심청은 바라던 대로 용왕의 아내가 되게 된다. 이 용왕의 아내가 되어 수중 골프도 배우면서 이 장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 날, 이 종족 평등, 기용 및 소수 어족, 배려의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행원으로 고용한 벌주부가 이제는 갖가지 아부를 일삼는가 했더니 이 뜨끔한 사실을 귀뜸하는 게 아닌가. 마마, 비록 제가 지난번 투표에서는 용왕님이 마마를 단계적으로 교제를 하시다가 혼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믿었기에 즉시 혼인에는 반대하였사오나 이제는 마마의 선의 덕분에 연복 2억 원의 판공비도 별도로 받는 지위에 있사옵니다. 아래없기에 황성하오나 마마의 이미지는 효녀 심청일진데 이제는 수중 골프와 미용 마사지실 출입은 삼가시고 장님 아버지를 찾아 헤매시며 눈물을 보이시는 게 이미지 관리에 좋을 듯하옵니다. 그러나 심청이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왕비 차림으로 가면 동네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왔느냐, 아버지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굶어 죽었다고 비난할 것 같았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별주부가 말을 이었다. 마마, 아버님은 고향에서는 찾지 못하십니다.
제가 육지 동물들의 연락이 좀 닿아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마마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 중 절반을 이용하여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하시면서 전국 맹인 잔치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맹인 잔치를 하였는데 거기에 뜻밖에도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 모른 척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하며 소리치며 달려가 끝까지 효녀 행세를 하였다.